시간입니다. 원래는 NBM이 두 달, NBS가 두 달 번갈아 진행이 됩니다. 그 NBM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원래는 지난달 첫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하지 못하고 김종규 사장님이 저와 순서와 강의를 바꿔서 강의를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NBM의 방향과 목적과 방향인데 원래는 첫 주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이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미 사업을 시작을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 온통 저는 아메와 함께 살고 씨름을 해왔던 거죠. 제가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한국에 아메가 들어온 지 딱 2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음,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체계화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6명만 후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메이답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크게 성공한 미국의 아메를 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아메이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는 마케팅이고 제품을 전달하고 후원해서 사업 규모를 커가는 게 기본 권력인데 교육 사업이래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육 사업이 뭡니까? 학교 교육, 학원 교육, 가르치는 교육, 그게 교육 사업 아닙니까? 근데 아메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을 가르친다고 수입이 생기는 것도 성장해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메는 교육 사업이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30여 년 아미답을 해오면서 아미답은 교육사업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우리 그룹의 싱킹빅의 아주 강점이 바로 NBS, NBM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그룹을 싱킹빅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NBM 강의 시간이 바로 교육의 핵심을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인 NBM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드러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NBM이나 NBS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이 참고가 되고 이 강의들을 어떻게 내가 사업에 활용해 나갈지를 배우시게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삶의 목적이 뭘까요? 삶의 목적이 뭔가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가구들도 목적이 있는데 사람인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적, 그게 다 맞습니다. 각자의 뭐 생각대로 삶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행복 추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노력 끝에 행복을 얻게 되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죠. 그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에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 공식이 있대요. 그 공식이 뭐냐면 에, 분수인데 수학의 분수 있죠. 꿈,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욕심분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분의 욕심, 꿈분의 성취. 그래서 이게 행복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실패자, 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실패자나 가난한 자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행복 공식을 바라보는. 그런데 성공자들이 이 행복 공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실패자들은 분모, 꿈을 줄입니다. 꿈을 축소해서 자기 행복의 지수를 올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공자들은 반대로 꿈을 줄이는 게 아니고 성취를 늘립니다. 성취를 확대시켜 나가.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행복을 추구해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꿈이 10이에요. 그리고 성취가 10입니다. 10분의 10이죠. 10분의 10은 아시다시피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1만큼 행복한 거예요. 1만큼.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실패자가.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성공자도 아무리 큰 실패자도 더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실패자도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실패자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분모, 꿈을 줄입니다. 꿈을 축소시켜요. 그래서 10분의 10을 5분의 10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꿈의 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어떻게 되죠? 5분의 10은 아시다시피 2가 됩니다. 조금 전에는 10분의 10이었기 때문에 1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꿈을 줄이고 나니 내 행복은 2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80%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행복을 찾아 나갈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혹시 보셨나요? 그거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살아요. 그거를 행복하다고 나는 모든 걸 떠나서 도닥듯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행복할까요? 모르기는 해도 그 사람 잠잘 때 잠자리에 지네가 기어다닐지도 모릅니다. 쥐가 다닐지도 모르고요. 벌레가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가요? 포기하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어울려야 사는 겁니다. 또 한동안 유행했었던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버려, 축소시켜, 조금만 가자, 조금만 가자. 여러분, 그게 행복한 방법일까요? 줄여. 왜? 왜 줄이죠? 실패자들은 버리면서 행복해져요. 포기하면서, 양보하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들이 행복 추구해 나가는 공식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성공자가 10분의 10이에요. 꿈이 10이고 성취가 10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일만큼의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자들도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 실패자처럼 꿈을 줄이는 게 아니고 성취를 늘립니다. 성취를 늘려요. 그래서 20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복은 2예요. 자, 보시다시피 결론적으로 실패자의 사고방식과 성공자의 사고방식,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성공 지수는 2예요. 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성공 지수는 2 똑같아요. 하지만 실패자는 꿈을 줄이고 포기하고 양보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성공자는 오히려 꿈을 줄이지 않고 성취를 늘립니다. 시도 나가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성공, 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암의 우리 곧 다이아몬드를 외치죠. 왜? 더 성취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3%가 6%가 되고 싶은 겁니다. 3%가 6%가 되면 행복하겠죠. 6%가 9%가 되면 행복하겠죠. SP가 되면 행복하겠죠. 플래티넘이 되면 행복하겠죠. 저는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입니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크라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크라운을 향해 가고 있죠. 이게 성공자들의 행복 성취 방법이죠.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포기하라. 양보해라. 뒤처져라. 뒤로 돌아서라라고 돼 있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성공자들의 행복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암의 답은 성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으로 가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Thinking Big에서는 MBM이라는 프로그램을 돌고 있습니다. MBM이 뭘까요? MBM은 뭘까요? MBM은 바꾸는 과정입니다. 바꾸는 과정이에요. 뭘 바꿔요? 정확히 말하면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닮아가는 과정. 뭘 바꾸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자와 성공하지 못한 나와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나요? 운명적으로 그런가요? 능력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행동방식과 나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공자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암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암의 성공자, 즉
다이아몬드의 사고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행동 방식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배워야 됩니다. NBM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하지 못한 쪼잔한 작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성공자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 닮아가는 거, 과정입니다. 왜 닮아가려고 하죠?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사고방식을 닮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행동방식을 닮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암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니까. 다이아몬드로 나에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닮아가야 되죠. 내가 다이아몬드에게 다가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닮아가는 과정이 NBM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라고 하는데 도대체 다이아몬드가 뭐냐는 거예요.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면서 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면서까지 닮아가고 싶으냐. 다이아몬드는 많은 것도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리치. 경제적 풍요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바라지는 않아요. 지금의 경제 생활보다 조금만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만 더 풍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풍족해진다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은 우리에게 아주 넉넉한 경제적 풍요를 줍니다. 아메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궤도에 올라서면 나에게 발생하는 수입이 매달 나온다. 평생 나온다. 액수가 증가되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상속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30여 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듣을 때 뻥치시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매달 나오는 숲이 있을 수가 있어? 평생 나오는 숲이 증가되고 상수되는 숲이 있을 수가 있어. 믿지 않았습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암의 숲은 매달 나옵니다. 평생 나옵니다. 증가되고 상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30년 이상을 해온 제가 왜일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두 번째, 돈만 많다고 행복한가요? 돈만 많다고 성공인가요? 아니죠. 그 돈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풍요가 있어야 돼요.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바쁘게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해요. 일만 해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할 수 없죠. 돈을 충분히 벌고 일을 하고 그 돈을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풍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리치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거리가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타임 리치예요. 그게 타임 리치입니다. 시간의 자유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멘은 머니 리치와 함께 타임 리치, 돈과 시간을 같이 줘요.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돈과 시간을 동시에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들은 돈과 시간은 시소해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멘은 돈과 시간을 함께 주죠. 그런데 내가 나 혼자 돈만 많고 시간만 많다고 행복할까? 아니죠.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친구가 필요해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브랜드 리치라고 해요. 브랜드 리치. 내 친구가 많아지는 거야.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면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기존 친구들은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냥 어울리고만 있어요. 근데 아메답을 하면서 혹시 그들이 우리를 여러분을 오해해서 혹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 감내하세요. 저도 그런 과정 겪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암의 안에서 진짜 친구가 많아집니다. 진짜 친구가 많아져요. 저는 많은 친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이 좀 그런데 김정규 사장 친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프렌드입니다. 저는 김정규 사장님과 30년 동안 여행을 같이 다니는 사이가 돼 있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세상에 가족도 아닌데 3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여행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직장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직장 다니는 사람과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전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아메는 30년을 같이 진행을 해봅니다. 브랜드리치 친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많아지고 평생 우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김종교 사장님, 그의 많은 리더들, 보드 멤버들, 그분들 모르긴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서로의 장례식장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메라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지만 우리는 친구가 돼 있어요. 이게 아메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란 크게 세 가지: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전체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이 넉넉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다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우리에게 이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뭐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다이아몬드 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죠?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6명의 플래티넘을 만들어내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적어도 이 NBN 강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6명 플래티넘을 만들어내야 다이아몬드 되는 걸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6명의 플래티넘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자영사학과 6명을 키워내는 사업입니다. 자영사학과 6명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영사학과 한 가지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편의점 예를 들게요. 편의점 6개를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편의점 6개가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쉽겠네요. 그래서 6개의 편의점이 내 없이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다라고 이해하시면 여성분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6개의 편의점, 체인점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적으로 우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성공적인 플랫폼, 내가 먼저 성공적인 편의점 하나를 운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6명을 키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편의점 하나를 잘 키워봐야 돼. 그 편의점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하고 물건을 어떻게 받고 고객 관리 어떻게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모든 걸 충분히 익히면서 이 편의점 하나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노하우를 어떻게 해야 6명의 플랫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플랫팀이 되면서 플랫팀을 이뤄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거예요. 편의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잘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편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1차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아메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람은 학생이 돼야 돼요. 아직 플래티넘이 안 되시는 분들, 에메랄드가 안 되신 분들, 다이아몬드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나는 아직 배우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나 아메 사업을 한 지 1년 됐어, 2년 됐어, 3년 됐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편의점 하나를 잘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면 아직 학생입니다. 더 배우셔야 돼요.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뭔가 부족하니 아직 플래티넘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정된 파운드에서 플래티넘이 되는 것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2차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2차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편의점 하나를 잘 운영하면서 성공 방식을 알았어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6명에게 편의점 운영하는 방법을 잘 알려줘서 6명이 각각 스스로 운영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아메삼은 교육사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교육사업인 거예요. 내가 편의점 하나를 잘 읽어놓고 그 노하우를 6명에게 잘 알려줘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성공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그래서 2차 첫 번째는 내가 배우는 학생이지만 이제 6명에게 알려줘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에 나가시려면요. 더 크게 성공하려면 선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재주 없어. 능력 없어. 남 가르치기 싫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의 리더가 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노하우를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 암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 돼요. 선생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아메, 그 멋진 아메를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나는 아메 사업을 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아메를 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는 내 파트너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메를 이해했는데 당신처럼 아메를 이해할 사람 당신 주위에 3명 없겠냐? 6명 없겠냐? 있다. 이건 진리예요. 저도 처음에 아메삽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아메삽을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리저리 전달해보고 얘기해봤을 때 아메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좌절했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것보다 내 주위에는 아메삽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보니 개중에 내 생각을 내가 하는 아멘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 명이 나고요. 2명이 나고요. 우연찮게 3명이 나고요. 4명이 나고요. 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아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해요. 여러분 화투 쳐보셨나요? 화투? 화투는 48장으로 만들어졌죠. 물론 조커가 한두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48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화투 안에는 반드시 광 5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투를 어디에서 사도 그 화투 안에는 광 5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48명 접촉하면 그 중에 5명은 다이아몬드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암의 사업을 하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서 뭘 배우죠? 독자적인 사업. 암에는 자영사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사업인과 동시에 남을 따라가는 복제사업이죠. 아주 독특한 암의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 복제사업 때문에, 복제사업이기 때문에 암의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되는 수입을 만들고 싶으시면 복제를 잘 하셔야 돼요. 복제가 뭐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싫든 좋든 여러분의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닮아가죠. 그리고 나로부터 내 자녀가 나와요. 어쨌든 내 자녀들은 나를 닮게 돼 있어요. 내 성향이 있어요. 그게 복제죠. 그래서 좋은 복제 원본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아미답은 팀워크 사업입니다. 아미답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저 단순 소비자예요. 생활 필수품을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일 뿐입니다. 근데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싸게 사고 싶은 우리들이 모였더니 힘이 되는 거예요. 모였더니 팀이 되고 모였더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 커질수록 큰 돈이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 혼자 했죠. 제 위에 스폰서들은 내 수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로부터 제 밑에 다운라인이 많아져야 내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나 혼자 할 때는 팀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내 밑에 내 다운라인에 한 명, 두 명, 열 명, 10명, 열 명, 100명, 1000명 늘어나니 수입이 커지더라고요. 저는 팀을 만든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자영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이고요. 팀워크 사업입니다. 이런 독자적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메가 필요하죠. 두 번째, 아메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 맨 처음에 제가 아메 사업을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 아메를 안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걸 왜 안 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안 해? 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간절하게 꿈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두 다는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꿈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오래 사는 게 꿈이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발전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30세 때를 식사하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어떤 삶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삶. 더 멋진 인생.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을 거야. 더 여유로운 인생이 있을 거야. 이걸 추구해 나가는 삶. 저는 아미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옥탑방 전세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수로 따지면 4평 정도 됐을까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었고요. 그게 저희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인 그리고 신혼 스타트를 4평짜리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일을 해서 30년 지난 뒤에 지금의 저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저 그런 인생의 연장선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암의 사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더 나은 삶, 매일매일 더 멋진 인생, 매일매일 더 여유로운 인생으로 다가가고 있어. 아미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나만의 성공이 아니고 그 성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아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이 멋진 아메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가요? 아니면 감추고 싶은가요?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나눠주고 싶으신가요? 나만 가지고 싶으신가요? 조금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특히 여성분들, 내가 산 옷, 내가 좋은 옷을 샀어. 싸게 옷을 샀어. 그 가게 남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알려주기 싫으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알려주기 싫대요. 나만 알고 싶대요. 아멘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멋진 사업을 누군가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 그 사람에게도 나처럼 인생의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아멘가 필요합니다. 인류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 멸망하지 않고 지구의 주인이 된 건 뭐냐면 공존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라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공존의 개념 때문에 지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아메답은 공존이에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 되자는 개념이 아메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되게 낯설고 이상하고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생겼던 말이 있어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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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여러분, 아메 이외의 곳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거의 안 쓰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6년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성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메 미팅 오자마자 귀에 딱지가 박힐 만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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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라. 도대체 성공의 정의가 뭐야? 뭐가 성공이야?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인가? 부자가 되면 성공인가? 빚 높아지면 성공인가? 뭐가 성공이야? 개념도 안 잡혔죠. 근데 왜 암에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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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할까요? 암의 안에는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메의 최고의 성공자 중에 한 분이 덱스터 예가는 성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루었다 안 이뤘다가 아니고 가치 있는 꿈을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공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아미답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는 SP가 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매달 평생 그게 어디야? 저는 그것만 말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욕심이 과하면 죄를 낳고 죄가 과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성경구절이 머리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30년 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아메의 부수입으로 100만 원이 생기면 그만하면 됐지. 무슨 더 큰 욕심을 가져? 이게 제가 가졌던 초창기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에서 SP가 되고 플래티넘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지금은 트리플 다이아몬드죠. 근데 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암의 안에서 성공이 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 그러면은 지금 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에 머물러 있는 게 제가 가치 있는 꿈일까요? 크라운이 되는 게 가치 있는 꿈일까요? 그렇죠. 더 나아가는 것. 저는 암을 통해서 성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성공을 하면 많이 이루었다가 아니고 더 큰 행복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행복이 수반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루기만 했다는 건 행복이 아니죠. 성공의 결과는 더 큰 행복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이 성공을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죠. 친구를 얻을 수가 있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성공의 행복의 100%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우리네들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시간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친구들이 넉넉해진다면 아마도 80%의 행복과 성공은 이룬 거 아닐까요? 아멘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이런 표현 단어 안 썼죠.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밀도, 순도, 생산량, 비중, 순도 이런 얘기도 썼어요. 왜? 그게 거기 있으니까. 제가 하던 실험에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행복이 없죠. 그러니 꿈, 비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멘은 성공을 얘기해요. 행복을 얘기하고요. 변화를 얘기합니다. 저에게 성공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죠. 저는 옛날에 아미답을 하기 전에 성공은 누가 하는 거냐?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들 전용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특별하지도 않고 능력도 그리 많지 않고 운도 그렇게 안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성공을 포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삶의 방향이다. 평범하게 사는 거.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게 그지없는 일이죠. 평범하게 사는 거. 평범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삶의 목표가 됩니까? 근데 젊은 날에, 대학교 때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멋진 삶이다라고 착각하고 샀어요. 왜?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도 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공은 뭐냐? 첫 번째, 올바른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 여러분이 신이 여러분에게 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비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스폰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 올바른 선택이죠. 근데 선택만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된다면 그건 운이죠. 선택하신 뒤에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아멘이라는 멋진 빛에서 선택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아멘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 아멘 시작했어. 팔짱 끼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아멘에 집중했습니다. 빵삼 빵삼 빵빵삼을 하면서 집중 집중 또 집중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성공과 행복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최초가 되는 법입니다.
최초가 되는 거. 이게 힘든 일이죠.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마라톤 200명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금메달 한 명밖에 안 줍니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애초에 마라톤 뛰기를 포기하죠. 왜? 1등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1등은 최초는 잘나고 특별하고 능력 있는 소수의 전유물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애초에 최초가 되는 최고가 되는 걸 포기하죠. 그래서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에디슨, 알렉산더, 징기스칸, 암스트롱 또 누가 있나? 그 많은 사람들 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앞서려는 사람들이에요. 남 따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최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방법, 최초, 최고가 되는 방법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따라가는 법. 1등이 되지 말고 2등이 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암에 안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1등이 될 자신이 없었지만 따라가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남 따라하는 거. 근데 성공할 수 있대요. 아멘은 따라가는 법. 2등이 돼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비디스죠. 이건 누구죠? 잘나고 특별하고 능력 있는 소수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1등이 되지 못합니다. 1등이 될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1등을 따라가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대요. 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남 따라하기, 남 따라하기, 남 흉내 내기. 텔레비전에 보면은 탤런트들이 대통령을 합니다. 장관도 하고요. 과학자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대통령인가요? 과학자인가요? 마라톤 선수인가요? 아니죠. 흉내 내는 거, 흉내. 흉내 내는 거. 아메답은 흉내 내기 게임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답은 정확히 말하면 따라하는 방법을 배우는 플랜입니다. 내가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1등을 따라가는 거, 2등을 따라가는 거, 3등을 따라가는 거. 그게 아메이 플랜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는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제 상사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밖에 없죠. 제 뒤에 과장님 있고, 그 뒤에 차장님 있고, 그 뒤에 부장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 성공이 있나요? 없죠. 세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구는 성공 시스템을 따라가고 누구는 실패 시스템을 따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따라가던 시스템은 실패 시스템이에요. 5년 뒤에 있는 과장이 되고 그 10년 뒤에 차장이 되고 그 10년 뒤에 부장이 되고 그게 제가 가던 시스템인데 나의 20년 뒤에 미래의 모습을 가진 부장님이 그리 행복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제가 따라가던 시스템은 실패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자유 시스템, 노예 시스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끝내 자유를 성취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끝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누구를 따라가셨나요? 성공 시스템을 따라가셨나요? 실패 시스템을 따라가셨나요? 자유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노예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 상사를 따라갑니까? 그게 나의 미래인가요? 그곳에 나의 성공이 자유가 있나요? 또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주변 사람 누구를 따라가시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기는 합니까?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축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축사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축사는 누구를 모실까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어른들, 성공자를 추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축사가 사라져가요. 왜 그럴까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성공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의 성공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리더가 있지요. 스폰서가 있죠. 그들을 따라가는 거.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제가 한참 스키를 탔었습니다. 처음에 스키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슨 코치를 불렀습니다. 한 시간당 그 당시에 2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그 이 코치한테 스키를 배우면서 이제 조금씩 엣지도 걸고 턴도 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쉬면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중에 스키를 타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들이 누구는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가 하면 누구는 누군 차 스키장에서 누군 차 끄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은 스키 선수들이 어떤 코치,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대표가 되고 누구는 눈차 끄는 사람이 된대요. 배운 게 스키밖에 없으니 스키장에서 눈차 끄는 사람이 된대요. 그렇구나. 근데 놀라운 얘기를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승마를 배웠어요. 말할 때는 승마를 배웠습니다. 그 저를 가르쳐 줬던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였었어요. 열심히 이제 승마, 말을 타고 승마를 배우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누구는 국가대표가 되고 누구는 나중에 마구간 똥 치우는 사람이 된대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감독, 어떤 코치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국가대표가 되고 누구는 마구간 치우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시나? 누구를 따라가시나?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공자를 따라가야 돼요. 성공자를. 그래서 아멘은 성공자 따라가기 게임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롤 모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행동, 생각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 완벽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선수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의 성공 노하우를 닮아가세요. 그의 성공 노하우를 따라가세요. 삶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열심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것 이건 하수의 세계예요. 고수들이 아니고 하수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이거는 하수들의 성공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도구로 열심히 하느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는 도구로 호미가 있습니다. 삽이 있고 불도저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제가 보는 세상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호미로 땅을 파시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학교 다니면서 나는 농사꾼이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보다 나은 삶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다른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었죠. 실제로 농사 지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대학 끝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농약주로 다니지 않아도 됐. 나름대로 만족했죠. 그런데 암의 안에 들어와 보니 땅을 파는 도구가 호미만 있는 게 아니고 산만 있는 게 아니고 불도저도 있더라고요. 셋 다 한 사람이 일을 합니다. 호미를 드는 한 사람, 삽을 드는 한 사람, 불도저를 끄는 한 사람, 똑같이 한 사람이 일을 하지만 땅을 파는 양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야 될까요? 라스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칼과 기관총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왕의 친위 되어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검도의 고수들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을 제대로 살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무기를 가진 현대 병력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정쩡합니다. 가치관도 약해요. 그냥 돈 주면 일을 해요. 둘이 싸움을 합니다. 벌판에서 둘이 와 달려들어요.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봉 때리는 현대식 군인은 기관단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누가 무장이 돼 있나요? 사무라이들이죠. 그런데 그 사무라이들이 벌판에서 하나둘 다 꼬꾸라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칼과 총은 게임이 안 된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는 어떤가요? 홈인가요? 삽인가요? 불도저인가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판가름 납니다. 뭘로 판가름 나느냐? 선택과 집중으로 판가름 나요. 선택과 집중. 칼을 선택할 것이냐? 총을 선택할 것이냐? 호미를 선택할 것이냐? 삽을 선택할 것이냐? 불도저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삶의 판가름입니다. 그런 과정에 NBM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NBM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공자들의 사고방식을 대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공자들의 사고방식. 두 번째, 단계별 지식 전달해요. NBM이 있고 NBS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NBU, NBG가 또 각 그룹별로 운영돼 나갑니다.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강의는 너무 쉬워. 너무 여러 번 들어봤던 거 다 아는 거를 강의를 합니다. 또 어떤 건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듣는 꼴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분리시켜 놓은 게 NBS 프로그램이에요. 좀 쉬운 단계부터 이해하기 좋은 단계부터 풀어나가는 과정. 그래서 단계별 지식 전달이죠. 올바른 정보 전달입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 암해답은 문서로 전달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느낌과 공유해 나가면서 같이 전달해 나갑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 네 번째, 자신의 역량에 맞춰 진행을 해 나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늘 경쟁의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바탕 깔렸습니다. 남보다 나하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창기에 암의 사업을 시작을 했던 분들 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똑같이 암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SP가 되고 GP가 되는데 나는 SP가 못 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나한테 안 맞는 것보다 그만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물론 저도 그런 갈등 때문에 그만둘 뻔했습니다. 근데 암회사은요, 누군 빨리 갈 수 있어. 누군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맞춰 진행해 나가. 당신의 능력껏 가랭이치 주지 말고 능력껏 전진해 나가라. 라는 겁니다. 조금 일찍 가면 어때? 좀 늦게 가면 어때? 결국 다음으로 가면 되는데. 다섯 번째, 실질적인 성장 및 리더 양성입니다. 그냥 좋은 강의로 좋은 플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공해야 돼. 진짜. 진짜로 에스피가 돼야 되고 진짜로 플래티넘이 돼야 되고 진짜로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런 내용들이 NBM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사업가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암의 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에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업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업가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마인드에는 크게 두 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러리맨의 마인드입니다. 셀러리맨의 마인드. 옛날 표현으로 한다면 종의 마음입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입니다. 주인의 마인드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셀러리맨의 마인드는 남 밑에서 월급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사고방식 바탕에는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방어적이에요. 웬만하면 일을 안 하면 돼. 안 했으면 좋겠어. 책임을 안 맡았으면 좋겠어. 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나갑니다. 저도 암회사를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랬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맨의 마인드는 주인의식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능동적이 돼야 돼요. 적극적이 돼야 되고요. 긍정적이 돼야 되고요. 도전적이 돼야 돼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스포츠가 들어가 보라고 했지만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에요. 결국 이곳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NBM 프로그램에 있죠. 과거 저도 셀러리맨의 마인드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지만 아멘을 하면서 비즈니스맨의 마인드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NBM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NBM 프로그램이죠. NBM에서는 방법이 아닌 이유, 왜를 알려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아메가 어떤 거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 NBM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의 80%를 좌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메이답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면 NBN 과정의 이 부분 no why 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잡혔으면 아메이답 그만둘 수가 없어요. 30여 년 전에 백마 부동산에서 모였던 김종규 사장님을 비롯한 9명 그 다음 주부터 5명만 나왔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죠. 근데 그 5명은 지금 다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많이 알아서 통과했을까요? 끈기가 대단해서? 아니요. 그들은 저를 포함해서 왜를 알았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의 결과가 뭐지? 나는 아메리카에서 뭘 얻을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다음 달부터 진행될 건데 NBS 프로그램이죠. 방법입니다. 노하우. 어떻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성공의 8단계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돼 나갈 겁니다. 그리고 NBU라는 게 있어요. 빌리프, 믿음, 신념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여러분 가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내용이 MBU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죠. MBG, relationship, 인간관계, 인성 비즈니스라고 하죠. 아메사업은 관계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혹시 아메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아메 제품이 나빠서 그만둘까요? 아메 마케팅이 나빠서 그만둘까요? 아메가 보너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메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아메사업을 하기 전에 굳이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서로 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가 돼. 근데 당신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조금의 위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관계 끊어. 이게 우리들의 삶이었어. 근데 아미사은요, 내 파트너들 중에 나하고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나하고 반대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근데 어쩝니까? 그 사람도 비누 쓰는데. 그 사람도 샴푸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내 인격이 넓어져야 그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사를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문제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MBG에서 진행돼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건을 거듭내 나가는 게 아미사일까 아닌가 싶어.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오늘은 NBM 진행 중이죠. 아마 이번 달까지 진행될 겁니다. NBM 진행돼요. 그리고 NBS 다음 달부터 진행될 NBX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띵키피 전체로 진행돼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려요. 그 NBM에서는 뭘 얻을 수 있죠? NBM은 너첸 볼트 멘탈리티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너첸 볼트 멘탈리티. 그래서 NBM.
이곳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why, 왜, 방법, 테크닉, 기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why, 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춘 강의가 진행이 나가요. 그래서 이 아메삽의 기본 개념 및 결단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 진행돼 나갑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메가 뭐지? 어떤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메삽은 윈윈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메삽을 하기 전에 윈윈 게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두 사람이 경쟁을 했어요.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긴대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개념이죠. 근데 아메는 윈윈 게임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메 안에 들어서 윈윈 게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메 답은 윈윈 게임입니다. 함께 잘 되는 것. 내가 승자가 되고 네가 당신이 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아메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MBM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참석해서 듣는 거예요. 미팅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NBM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강의를 듣는 게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미팅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죠. 아멘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공을 믿을 때, 믿어질 때 그 믿어진 만큼 성공을 해 나가요. 저도 처음에 제 마음의 소리와 많이 싸움을 했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리는 안 돼, 못해, 어려워. 이거였어요. 늘 제 마음에서는 자신 없어,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마음에서 배웠습니다. 믿음을 인정하라고.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안 믿어졌지만 입으로라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떤 믿음? 김기범 너는 할 수 있어. 분명히 너 같은 사람 될 거야. 이뤄내고 말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NBM은 싱킹빅 그룹의 보드 멤버들, 하이핀들이 주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개념을 녹여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싱킹빅의 최상위핀 보드 멤버의 강의를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MA 들으시면 김종규 사장님, 김학천 사장님, 김기범, 이호연 사장님, 김혜련 사장님의 특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놓치는 게 바보죠. 아메 하는 게 뭔데? 아메는 교육 사업을 했어요. MBS 그래서 그 다음에 MBX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MBS는 어떻게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의 8단계가 시스템의 핵심이죠. 성공의 8단계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이 역시 미팅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이 NBS에 들어가 있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뭔가요? 나 혼자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Same learning, same teaching, same action. 같은 걸 같이 배우고 같은 걸 같이 가르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시스템이에요. 같은 걸 배우고 같은 걸 가르치고 같은 걸 행동하는 거. 이거를 체계화하는 게 시스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MBS 강의는 열정적인 다이아몬드들이 수석 다이아몬드 주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하우를 same learning, same teaching, same action을 배워 나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규정할까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늘 보는가, 내가 무엇을 늘 듣는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싱킹 비계는 NBM에는 MBS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BM, MBS를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어울리는 사람을 바꿔 나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을 SP로, 플래티넘으로, 에메랄드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보는 것, 듣는 것, 어울리는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